지난 인테르전을 앞두고 훈련 세션에서 이강인과 네이마르의 브로맨스가 프랑스 현지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둘의 친밀함에 관심이 높은데요. 선수들이 압박에 대비하고 볼 간수를 잘하기 위해 둥근 원을 만든 후 원터치로 패스를 주고받는 훈련을 하던 중에 일어난 일인데요. 밝은 분위기 속에서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패스웍을 향상시키는 것과 동시에 압박 훈련, 탈압박 훈련까지 할 수 있는 많이들 하는 훈련 중 하나인데요. 여러 명의 술래들이 공을 뺏고 나머지 선수들이 원터치를 볼을 돌렸습니다. 네이마르가 술래가 되어 볼을 빼앗으러 갈 때 이강인 선수의 재치 넘치는 백힐 패스로 네이마르가 무너졌습니다. 사포와 같은 화려한 기술로 상대를 벗겨내면 보는 사람들은 좋은데 선수들끼리는 존중이 없다며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에 네이마르가 장난스러운 제스처를 했고 이강인도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팀의 중심 네이마르에게 서슴없이 장난을 치는 이강인이 너무도 사랑스러운데요. 완전히 네이마르와 브로맨스가 화제가 될 만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바르셀로나 시절 메시의 멘토링으로 네이마르가 성장했던 것처럼 이강인도 네이마르의 멘토링을 통해 기술적,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이마르는 한국을 더 특별하게 생각하는 선수인데요. 블랙핑크의 팬이라고 알려져 있고 게임에서도 블랙핑크 아이템을 구매한 것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한국과의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와의 만남, 이강인 선수와 유니폼 교환 등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한국은 단순히 축구를 즐기는 팬들 있는 나라를 넘어 그에게 특별한 감정을 부여하는 곳입니다. 네이마르가 한국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2022년에 있었던 일 때문인데요. 2022년 그는 한국을 방문하며 따뜻한 한국 팬들의 사랑에 매료되었습니다. 당시 네이마르는 한국에서의 일주일 동안 너무 행복했다며 어디에 가든 큰 사랑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이야기에서 한국 팬들의 열정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이 좋은 경기를 통해 브라질 축구 선수들을 매우 힘들게 만들었다며 한국 축구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기도 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네이마르는 이례적으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고마워요, 한국이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는 그가 한국에서의 경험에 감사하고 한국 팬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며 다시금 한국 팬들에게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지난 한국 방한 때 한국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된 이유는 네이마르는 경기 전날 발등 부상에도 불구하고 선발로 출전하여 한국 골망을 여러 차례 위협하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투혼은 한국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한 네이마르는 한국에서의 일정 중에 시차 적응을 위해 명소를 방문하였고 팬들과 만나서 사진을 찍고 사인을 주는 등 적극적으로 팬 서비스를 하며 한국 팬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갔습니다. 또한 파비앙이나 현지 팬미팅에 참여했던 분들이 네이마르와 이강인과의 친밀함이 보여 좋았고 네이마르가 한국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한국을 좋아하는 것이 눈에 보여 좋았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풋볼픽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인테르와의 졸전 경기력에 국내외 반응이 핫한데요. 우리 강인이 회복 잘해서 리그에서 잘하자. 자신의 커리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던 음바페가 옳았다. 애들이 공격할 의지가 없어. 계속 볼이나 돌리고 윙쪽 빈 공간은 활용도 못하고 아무리 2명 빠졌다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너무 웃긴 게 파리 가기 전에는 주전할 수 있을까 했는데. 아, 정말 냉정하게 파리 미들진이 이 정도일 줄 몰랐지. 아니, 프랑스 리그 챔피언이라는 팀이 공을 빙글빙글 돌리다가 막히면 골키퍼한테 백패스를 90분 내내 하고 있네. 파리 생제르맹과 인터밀란의 일본 투어 마지막 경기가 끝나고 팬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무척이나 답답하고 화가 난 경기였는데요. 그래도 그전보다는 나아졌나 했습니다. 첫 골 선제골 넣을 때까지는요. 웬일이지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풋볼픽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강인이 결장한 파리 생제르맹이 인터밀란에 역전패를 당하면서 무승으로 일본 투어를 마쳤습니다. PSG는 1일 일본 도쿄의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인터밀란과의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 1대2로 졌습니다. 이로써 PSG는 일본에서 치른 프리시즌 3경기에서 1무 2패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PSG는 알나스르와 0대0으로 비기고 세레소 오사카에 2대3으로 패하하였습니다. 프리시즌 경기라 결과가 중요하진 않으나 경기 내용 면에서 납득할 만한 경기력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에 전문가 및 팬들의 실망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했던 인터밀란과의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경기력과 패턴 플레이 등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레퀴프는 파리 생제르맹의 일본 투어가 무승으로 끝났다. 가장 큰 문제점은 창의성 부재이다. 베라티, 음바페, 네이마르 등이 빠진 인터밀란 전에서는 간헐적으로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계속해서 백패스를 남발하며 볼 돌리기에만 치중하였고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 못했다. 공격진에서 키패스 단 2회와 미드필더 3명이서는 키패스 단 1회만을 기록하였다. 점유율은 높았으나 유효 슈팅은 인터밀란과 비슷했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결국 빠른 역습과 유기적인 플레이로 인터밀란은 결과를 만들어내며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팀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줬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제 8월 13일 리그앙 개막을 앞두고 있으며 마지막 2강인의 한국 땅을 밟아 전북현대와의 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2강인을 향한 현지 팬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2강인은 파리에서 메시보다 더 나은 유산을 가지고 있다. 이강인은 미래의 발롱도르다. 이강인은 마스터클래스이다. 괴물이다. 이강인은 공간에서 보인 기술력이 대단하다. 이강인의 볼터치는 정말 흥미롭고 대단하다 등으로 호평일색이었습니다. 드리블 성공 횟수는 메시와 비니시우스가 1, 2등이나 드리블 성공률은 67%로 이강인이 유럽 7대 리그 다 통틀어서 1위입니다. 22세의 한국 선수가 이러한 수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고무적인 일인데요. 공격수가 아닌 중앙 미드필더 혹은 측면 미드필더에서 이러한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중원의 수적 우위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상대 수비진의 큰 혼란을 야기시키는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인 셈이었습니다. 실제 마요르카의 공격 대부분이 이강인을 통해 일어났으며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입니다. 마요르카가 아닌 다른 팀이었으면 공격 포인트가 더욱 높았을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특히 더 놀라운 점은 이강인은 속도를 활용하여 드리블 돌파를 성공했던 것이 아닌 바디페인팅과 턴 동작, 팬텀 드리블 등으로 드리블에 성공했기 때문에 더욱 상대 수비를 무력화시키면서 아군에게 완벽한 찬스를 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피드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기량이 하락하게 되는 유형이 아닌 정말 공을 잘 안 뺏기는 드리블 스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 하나인 탈압박, 볼간수 1위인 것입니다. 이러니 클린스만 감독도 상대가 이강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파울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마요르카에서의 동료였던 무리키는 이강인과 함께 뛰었던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었다고 말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며 리스펙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